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일까요? 아니면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미래를 설계해 드립니다. 자, 먼저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력이죠. 수석설계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아, 박기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을 피할 필요가 있나? 활용하면 되지. 국내 태양광 발전의 권위자,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석상일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피하지 않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만들면 되지. 인공태양 권위자, 섭씨 1억 도의 인공태양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한다. 권재민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재민입니다. 이야.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관심 가져온 그런 부분이 바로 태양광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석상일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일단은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게 이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뭐가 다른지 일단 그것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네. 태양광 에너지가 그 속에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네.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력 발전소와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고 물을 데운 것을 터빈을 돌려서 다시 이제 전기를 바꾸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원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되게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예. 알갱이가 와가지고 예, 비추기만 하면 전기가 나오면 그게 좀 떨어져서 그 맞습니다. 알갱이가 예. 전기가 돼서 예.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 예. 거기다가 천연 자원이고 거기다 태양이 뭐 꺼질 리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 사실 태양광 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약간 만년 유망주 느낌,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뭔가 답답한 마음, 박사님도 조금 있으시죠? 태양 전지를 만드는 물질들이 천연 자원을 아주 극도로 고순도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것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좋은 효율과 그다음에 값싼 가격으로 만들어진 데까지는 시간이 무수히 흘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는 지금 많은 양을 설치를 하고 또 주류의 에너지 소스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뭐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뭐 화력 에너지도 있고, 이 태양 에너지가 이제 몇 번째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대략 그 1기가와트 용량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지난 2022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치 용량이 네. 1테라와트라는 거죠. 그러면 1테라. 예,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1000개 정도 1000배, 야. 예, 10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지난 30년에 설치됐다면 네. 향후에는 이것이 3년 아니면 2년마다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테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용량이네요. 이게 전 세계인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인가요? 1테라가? 지금 뭐 우리 인류가 1년 동안 필요로 한 에너지 총량을 대략 한 12테라와트 정도에서 13테라와트로 본다면요. 예, 예. 1테라와트 설치 용량이라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 정도를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제가 맞는 유망주라고 했는데 취소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얼굴이 좀 피셨어요. 아, 예. 제가 유망주라고 할 때는 약간 몸을 트셨는데 예. 제 쪽으로 좀 오신 것 같고, 예,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에너지가 효율이 그렇게 다른 에너지에 비해 높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태양 에너지 자체가 돈이 들진 않지만 예. 지금 효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20% 전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 전후.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향후에는 30% 이상으로 이제 올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올해 기준으로 이미 그 목표치는 달성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패널 같은 경우는 실리콘,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 실리콘이죠. 예를 맞습니다. 들어 뭐 예. 코에도 넣고, 죄송해요. 제가 예. 아는 실리콘이 그 실리콘만 이마에도 넣고, 예.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 실리콘. 뭐,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이게 하니까 어디 지금 이게 이제 또 다른 물질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뀐 게 나왔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는 그 우리가 그 차돌이라는 이 돌멩이 같은 그런 물질에서 가공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이 만들어지는데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또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되고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이제 그 더 이상 낮추는데 한계가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태양전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제조 공정 측면에서는 무지하게 값이 쌀 수가 있고 예. 굉장히 얇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 플라스틱 기판 같은 데서 코팅을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연하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흐물흐물 맞습니다. 약간 구겨질 수도 있고 예. 휘어질 수도 있고. 예. 이제 그와 동시에 실리콘과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이제 광을 받아들이는 파장 대역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눌 수가 있으면 우리가 두 가지 물질을 서로 적층을 해서 효율을 더 올리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야를 맡아가지고 각자 맞습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예. 집중을 하는 거네요. 예. 어. 예, 그래서 기존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효율 한계를 페로브스카이트와 결합을 함으로 해서 일거에 20%에서 30%로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좌청룡 우백호처럼. 맞습니다. 양날개로 예. 비상할 일만 남았네요. 예. 기존의 실리콘과는 완전히 다른 용도를 또 가질 수도 있는 가질 수가 있겠죠. 움직이는 자동차 지붕 위에도 태양전지를 깔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출퇴근하는 거리가 대략 한 20km에 30km 정도 되거든요. 예. 태양전지 효율이 대략 한 30% 이상만 된다면 하루에 세워놓고 출퇴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기름값, 전기값이
0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야. 태양광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주변 기술이 그렇게 동시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태양광을 활용한 기술들이 더욱더 우리 널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상일 교수님께서 지금 쑥스러우셔서 본인 이야기는 빼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맞았죠? 페로브스카이트 가지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를 전 세계에서 항상 그 시합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언제나 1등 빼놓지 않고요. 이야. 예.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이 이덕 교수님. 좀 해주세요. 갑자기 귀가 빨개지셨어. 이덕 교수님이십니다. 아니, 이런 얘기 하시라고 불렀는데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사실 태양광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우리 아름다운 상가들을 그 시커먼 패널이 덮고 비 오니까 홍수 나고 막 이런 안 좋은 생각들 하시는데요. 보기 너무 안 좋아요. 다 잊어주세요. 페로브스카이트 투명하고 야들야들한 아이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건물 유리창에서도 발전을 하고 뭐 자동차 유리에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흉물스러운 태양광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미래는 아름다운 태양광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무한으로 줄 것이다. 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야. 저 드디어 이제 우리 이석 박사님이 시원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고. 예. 자, 이번에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인공태양. 과연 인공태양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지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재민 박사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예, 이 인공태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책에서 제가 읽은 그 문장 하나를 따왔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볼 때 그 빛나는 모든 것은 멀리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 이제 이 말처럼 굉장히 이과네요. 밤하늘을 볼 때 이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핵융합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죄송한데 결혼하셨죠? 네. 혹시 여보 핵융합이야. 밤하늘을 봐. 아름다운 핵융합이야. 제가 연애할 때 사실 썼던 멘트입니다. 이 말처럼 이제 온 우주를 채우는 에너지는 핵융합에서 오고 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충만하게 해주는 에너지도 핵융합에서 온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핵융합이란 무엇이냐? 핵융합은 태양과 같이 이제 초고온, 초고압의 별에서 수소의 원자핵이 두 개로 융합할 때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하면 작은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질량 결손이 이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질량과 에너지 등가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전환돼 나오는 것이 핵융합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료죠.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연료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의 동위 원소, 수소의 원자핵을 사용을 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중수소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무한하게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핵융합을 일으키는 이제 환경, 조건이 두 번째로 필요할 텐데요. 조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아주 높은 온도, 압력은 낮추고 아주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그런 조건을 달성을 합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이제 1억 도 정도가 되는데요. 1억 도요? 예, 1억 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온도일 때 물질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물을 예로 들면 이제 물이 아주 차가운 온도 상태에서는 얼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고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온도가 더 증가하면 물 액체가 되고요. 액체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다 더 에너지를 주면 수증기, 이제 기체가 되는데 거기서 다시 더 온도를 높여서 1억 도에 가까운 이제 상태로 물질을 가열을 하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물질 상태가 됩니다. 이 플라즈마 상태는 기체는 기체인데 네.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핵 플러스와
플러스 전기를 갖는 먼저 핵과 마이너스인 전자가 다 분리가 돼서 전기를 띤 알갱이들이 섞여 있는 그런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제 이런 조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진짜로 이제 인공태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공태양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저희가 이제 인공태양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기를 띤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전기를 띤 알갱이들은 자기장을 따라 가지고 묶여서 자기장 주변을 이렇게 쭉 쫓아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 전기를 띤 알갱이들은 묶여 있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장치의 이제 모양을 한번 보시면 핵융합 장치는 이런 자기장을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도넛 모양의 자기장을 따라서 플라즈마를 이루는 전기 알갱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뱅뱅뱅 돌면서 갇혀 있게 되는 이런 원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토카막 형태의 인공 태양 연구 장치인 한국의 태양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죠. K-스타가 있습니다. 1억도라고 하는 이제 정말 꿈과 같은 이런 조건의 플라즈마를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또 21년에는 이 상태를 30초까지 이제 쭉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을 해서 저희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 세계 기록이요? 네네, 세계 그렇죠. 최고 기록이요? 네, 이야.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불꽃이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푸른색도 있고 네네.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 네. 이게 1억도는 무슨 색이에요? 실제로 이제 물질의 온도가 1억도 가까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X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1억도의 색깔은 투명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투명한데 조심해야겠네. 네, 맞습니다. 투명한데 1억도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과를 쭉 이어서 저희가 이제 2026년에는 이런 1억도 조건을 300초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인공태양이 실험실 단계에서 연구소 단계에서 연구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언제 우리 일상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재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프랑스 남부 이제 카다라시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 부르는 이터라고 하는 차세대 핵융합 연구 장치를 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예.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네. 문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아마 최대의 과학기술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35년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 언제 핵융합이 우리 가정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희가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핵융합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굉장히 웅장하네요, 진짜. 예,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이제 이렇게 딱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료 화면을 아마 보시게 되면 한번 데려가세요. 네, 언제든 오십시오. 죄송한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같은데 언제든 오라고 가면을 왜 오셨어요? 그러실 거면서 굉장히 웅장하네요. 예, 그 자료 화면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크기와 그 이제 실제 핵융합로의 크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권 박사님 나고 가보셨나요? 가슴이 어떻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1억도 됐나요? 예,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 그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분위기로 제가 바뀝니다. 그래요? 예, 이걸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그런 약간 그 스파이더맨 2에 나오는 그런 과학자처럼? 예, 저 그런 장면 좋아합니다. 인공태양의 경우에는 물론 이게 현재는 연구 단계이고 아직 먼 기술이 맞지만 뭔가 새로운 형태의 발전소를 짓겠다. 태양광 발전 물론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뭐 비교한다면 보조 배터리 같은 역할, 보조 배터리와 이 발전소의 대결이다. 보조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 네. 예. 거기에 대한 변론은 조금 이따가 제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억도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1억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1억도를 만드는 원리는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송한데 다 간단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흡수할 수 있는 공명 주파수에 맞는 전자기파를 쏘아가지고 이제
음식물을 데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이 자기장에 갇혀 있는 플라즈마도 공명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명 주파수에 맞는 전자기파를 쏘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 똑같은 원리로 플라즈마가 뜨거워집니다. 야, 전자레인지 크게 만들면은 그런 비슷한 원리는 예, 크고 전자레인지는 아니겠죠. 전자레인지는 크고 아닌데. 강력한 근데 전자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전자레인지 만드는 분이세요? 혹시? 아, 그런 원리로? 네. 그래요. 이게 가둬둬도 1억 도짜리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거 폭발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염려는 완전히 접어두셔도 되는 것이요. 예. 1억 도를 만드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레인지를 돌려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뭔가 이제 사람의 통제력을 벗어난 일이 발전소에서 벌어지면 네. 그냥 전자레인지는 꺼지는 거고 1억 도까지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그 폭발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핵융합은 원리상 그래서 대단히 안전한 그런 발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핵융합 반응로 안에서 그 플라즈마의 밀도가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장치에 무슨 뭐 불의의 사고,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의 네. 손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변 대기압에 의해서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온도가 설사 1억 도라 하더라도 그게 네. 우리한테 위험한 어떤 상태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 M사에서 하는 네네. 아이언맨.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언맨에서 이제 핵융합이 나오잖아요. 네. 그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네네. 그 아이언맨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이제 핵융합 그리고 그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가슴에 있는 그 아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융합로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데요. 그런 설정을 한 이유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밀도의 고출력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미래 에너지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유력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핵융합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아이언맨이라든가 우주선들을 그렇게 상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에 정말 SF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먼 미래에 또 이런 과학 핵융합 에너지가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계속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면 또 이 크기가 줄어들어서 아이언맨처럼 요만한 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가방에 들고 다닌다든가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 핵융합 장치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건데 이런 네. 날이 올 줄 상상했나요? 그렇죠. 거대한 또 핵융합 장치도 먼 미래에는 더 소형화되고 효율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